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으로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되더라도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까 그 강덕구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확인할 게 한 번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강덕구 의원님 질의 시에 아까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나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말은 하신 적 있죠? 예, 아까 저 잘 안 들렸죠. 예, 예, 그런 사실 전화로 사과를 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오늘 예. 아침에. 아, 그럼 그 전화를 했다는 시점이 2011년이나 2012년 무렵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요즘 최근 무렵입니까? 그 정확하게는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그 저희 그 지금 이 장남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진학한 뒤에 전화를 해서 그때는 내가 생각을 예, 대학에 잘못했던 것 같다. 진학했을 무렵이다. 미안하다라고 저 전화를 예,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 확인해 필요하면 보겠습니다. 통화기록 조회도 하시죠. 예. 예. 예, 지금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하셨죠. 네. 예,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언론 기적 어떤 것이었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영방송 그리고 어떤 그 뉴스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본연적 의미가 뭔가를 똑같은 기조에서 그때도 했고 지금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했다. 뭐 이런 의미로 취지를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언론과 상호 신뢰를 가진다는 게 친정부 성향의 우호적 기사를 쓴 언론에는 대통령이 직접 격려 전화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 비판적 보도는 문제로 낙인을 찍고 관리하는 것이 그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관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한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선정 하신 적 있죠? 글쎄 지금 문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그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VIP 전화 격려 대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뭐 구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또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를 유지 이런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조를 하거나 지지하고 보수 우파 목소리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언론만 격려하는 것이 프레스 프렌들리입니까? 이것은 VIP 프렌들리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 일은 어느 정부에서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 백악관에서도 합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조선일보 문제보도 목록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있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아니, 증인 저희가 사전에 받아본 바로는 네. 조선일보 문제보도 목록 작성 사실은 인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보도라는 표현이 예.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보도라는 의미다라고 이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문제 보도라는 형태로 조선일보 문제 보도를 관리한 사실 있습니까? 아니 우호 매체는 또 전화해서 격려한다는 걸 지적하시고
또 문제 보도는 또 문제 보도했다고 또 지적하시면 뭐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호적인 언론도 관리를 하셨고 네. 문제 보도라는 형태하에 당시 조선일보를 관리한 사실이 맞습니까? 차관 뭐 이 적절하게 그 우호적 보도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방송 편성을 바꾸도록 압력을 하다든지 이런 게 아닌 다음에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당시 후보자께 대변인실에서는 그 조선일보를 문제 보도로 그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또는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보도 이것도 문제 보도입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당시 어떻게 이명박 정부 관리하는지. 당시에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문제 보도를 관리했던 보세요 윤 대통령은 예. 달라져야 한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다만 이럴 때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은 그 사실과 좀 다르고 이런 건 앞으로 다시 할 때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해서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죠. 예.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른바 문제 보도는 조치가 필요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준으로 조선일보 문제 보도 176건을 당시 분석 관리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후보자께서는 사실을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해야 하는 논평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를 하셨는데 이렇게 왜곡된 언론관을 가진 후보자께서 방통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로 보이고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후보자의 발언과 행동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 비판과 질정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